에서 전해진 소식은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돌을 던진 듯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황기만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전갈이 전해진 것이죠. 그 순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며 목을 대가 크게 한번 울컥하고 움직였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가슴속에 켜켜이 쌓였던 불안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듯 했습니다.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난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 이르자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간의 원망과 미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시트 위에 누운 황기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와 어깨에는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꺼풀은 천천히 반쯤만 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힘없이 흔들리는 듯 보였고 숨소리는 깊지만 어딘가 가빠 보였습니다. 노숙자는 자리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약간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오래전 느껴본 단단한 기운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만아 나야. 황기만은 힘겹게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지만 처음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오래 기다렸겠구나. 노숙자의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겨우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밖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 무거운 눈꺼풀, 힘없는 손. 모두가 상태가 위중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묘하게 또렷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자 황기만은 다시 힘없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의식을 잃은 듯 혹은 기억이 흐릿한 듯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 안이 조용해지자 그의 호흡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손끝에는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른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기억나. 모두 다. 그 말은 바람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날카로웠습니다. 황기만은 일부러 상태가 좋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명료했고 사고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 약해진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모두가 방심하도록 만들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곧 누군가를 태워버릴 듯한 매서운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황기찬과 세리라는 이름에 닿아 서서히 거대한 불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문은 한 통의 전화로 열립니다. 며칠 전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전화를 건 남자는 바로 강세리의 전 남편 지성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실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시선들이 얽히고 풀리며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황기찬은 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 결혼을 했었니? 짧지만 날카롭게 던져진 이 한마디에 세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표정에는 당혹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도민준의 발품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지성준을 찾아내었고 그 사실을 들은 세리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건 합성 사진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그녀의 부정은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듯 보였고 그 순간 지성준은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듯 그는 황기찬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갖고 싶은 건 물불 안 가리고 손에 넣는 여자라며 그녀를 경계하라고 경고했죠.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세리와 함께한 과거를 증명하는 일종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세리는 지호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온 세월을 언급하며
그 정도 과거는 이해해달라고 황 회장에게 애원합니다.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그 애원은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리는 다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겠다고 호언하며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줄에 매달린 사람처럼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지성준은 강재인을 찾아가 전처가 자신의 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다고 털어놓습니다. 그 말은 재인의 눈빛을 차갑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죠. 이 여자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재인은 세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몸조심해라. 발악해봤자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짧은 경고 속에 재인의 확신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빛 속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노숙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자신에게 다 계획이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 표정은 속내를 읽기 어려웠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황 회장은 재인이 노트북을 뒤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고 방 안은 숨죽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강승우가 앞으로 나섭니다. 매형 컴퓨터에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해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켰죠. 이 재치 있는 한마디는 재인을 구해냈고 승우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한편 정윤희는 정호성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보고 혹시 애인이 생긴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정은 반쯤은 장난스럽고 반쯤은 진지했습니다. 강승우는 강미란과 정호성을 이어주려 애쓰지만 사실 두 사람은 이미 미묘한 호흡을 주고받는 미중년 커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패트릭에게 강미란이 고모가 아니라 친모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패트릭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 표정에는 혼란과 의문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소식이 들려옵니다. 황기만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 노숙자는 기쁨에 눈물이 고였고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리는 이 소식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붕대를 감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어딘가 속을 감춘 듯 보였습니다. 한편 황나라는 승우의 초조한 모습을 보고 짝사랑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짐작하며 응원합니다. 특유의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연애 상담을 건넸죠. 하지만 YL 그룹 내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의문의 디자이너 L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경쟁사에서 그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강상무는 L을 반드시 스카우트해 와야 회장의 체면이 선다며 황기찬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오너 리스크는 그룹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재인과 기찬이 마치 진짜 부부처럼 보이는 순간 세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녀는 승부수를 띄우듯 사람들을 매수의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 YL 그룹 내부에서 칼부림이 벌어집니다. 비명과 소란이 뒤엉키고 강재인은 칼에 맞아 쓰러집니다. 74회는 그 충격 속에 막을 내립니다. 칼부림 사건 직후 병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황기찬은 모든 사람을 모아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황기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세리와 기찬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전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병실에 재인이 홀로 들어왔을 때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인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순간 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황기만은 곧바로 YL 그룹의 핵심 요직에 복귀합니다. 겉으로는 기찬의 오른팔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내부 자료를 재인에게 넘기며 기찬의 기반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세리는 위기의 기운을 감지하고 새로운 계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황기만과 재인의 움직임은 치밀했고
그녀의 동맹들은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회 날 모든 주주와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황기만과 제인은 기찬의 비리와 세리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증거가 스크린에 펼쳐지고 회의장은 술렁입니다. 기찬은 필사적으로 부인하지만 이미 판은 뒤집혔습니다. 세리는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황기만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냅니다. 이제 너희 시대는 끝났다. 회의장은 얼어붙고 YL 그룹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바뀝니다.